북두 신권이라 말아 모르죠? 네, 잘 모릅니다. 모를 거야. 지금은 이제 웹툰 시대인데 8, 90년대에는 대본소 만화방 만화 시대고, 그때 80년대 SF 폭력물이었는데 주인공이 켄시로라고 일본 만화인데, 이 주인공이 이제 북두 신권이라는 권법으로 적의 혀를 팍팍 찔러요. 네. 그러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잠시 후에 시간차로 죽습니다. 아, 근데 적은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막 떠들어댑니다. 뭐라고. 그러면 주인공이 말을 해요.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죽음은 확정됐다. 네. 예? 그리고 팡 터져 죽거든요. 대사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밭을 간다는 표현 들어봤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유래한 표현인지 알아요? 모르죠? 사장님. 사장님? 내가 시작한 말이긴 한데 나도 그냥 생각해낸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총선 때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그걸 던지고 지역감정 타파한다면서 이제 부산 강서로 네. 내려가서 낙선을 해요. 그게 노무현 서사의 시작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한 말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거기 빗대서 제가 선거에서 이제 주변인들한테 후보 알리는 일을 밭을 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표현을 다들 쓰죠. 그렇습니다. 이쪽 동네도 쓰고 저쪽 동네도 써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번 선거는 유리한 선거가 확실한데, 근데 우리가 시시각각 느끼잖아. 아, 내란이 끝나지 않았구나. 맞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다는 걸 수없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한 선거는 맞지만 반드시 밭을 갈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밭을 가려고 하면 이번에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밭은 이미 갈려있다. 아, 너는 이미 죽어있다. 뉴 버전이네요. 예. 선거운동 버전. 밭은 이미 갈려있다. 밭은 이미 갈려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민주진영에서 계엄 터지고 뭐 탄핵 소추, 윤석열 체포, 서부지법, 난동, 뭐 헌재 선고, 헌재 재판관 2명 지명, 이재명 무죄 선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파기 환송,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네. 6개월이에요 이게 무려. 네. 그런데 보수 지지자들의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2년 더 하는데 이 미친 자가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공권력을 부정하고 네. 지지자들이 법원에 불을 지르고 그렇죠. 결국 파면되고, 근데 이재명은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대선 어렵겠다 싶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되겠는데? 그랬는데 재판이 연기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 뭐였냐면 한독수, 김문수 단일화가 시너지를 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네.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단일화 하라는 그 비율이 90% 넘어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쌍권 당권파가 김문수를 척살해 버렸잖아요. 목을 대고 잘려버렸어요. 새벽에. 자기 이 국민의힘 코어 지지층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막장 쇼가 벌어지니까 전당원 투표 사상 최초로 지도부 결정을 뒤집었어요. 이게 처음 뒤집히는 겁니다. 네. 웬만하면 권리당원들은 그건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도부의 결정을 백업해 줍니다. 네. 근데 처음으로 뒤집은 거예요 이게. 이 보수의 지지층도 학을 뗀 거죠.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때 대규모로 밭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밭을 갈려가면 밭은 이미 갈려있다. 그래서 지금이 밭을 갈 최적의 시기라는 겁니다. 네. 지금이. 이건 저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어제 홍준표 지지자 네. 분들이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선언했죠.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홍준표 캠프 SNS팀은 오늘 오전 10시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합니다. 홍준표의 노사모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진성 지지자입니다.
원래 이 큰 선거 때 정치인들이 당적 옮기는 건 흔한 일이고, 그리고 프락치를 미리 심어놓고 마치 전향한 것처럼 꾸미는 그런 선거 공작도 흔한 일이에요, 사실은. 네. 지난 대선 때도 가짜 문재인 지지자들이, 가짜 이낙연 지지자들이 대거 등장했었죠. 네. 근데 이런 진성 지지자들, 지금 홍사모, 홍사랑 이런 진성 지지자들이 단체로 타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는 이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스님이 갈려있다. 잘 갈려있다. 그러니까 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유세차 사진이 돌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핫했는데 이게 너무 웃기는 사진이잖아요. 김문수 유세 차량인데 화면에는 이재명 출정씨가 지금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합성 아닌가 싶어가지고 원작자를 찾아서 확인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저희가 원작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네. 이 사진은 어제 퇴근길 오후 5시 41분에 세종 KDI 앞에 세워져 있는 김문수 유세 차량을 직접 찍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메타 정보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 사진의 메타 정보까지. 자, 메타 정보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 화면을 뭘 틀어둔 거예요, 저게? 오마이TV에 올라온 이재명 후보의 출정식 영상이라고 합니다. 유세 차량에 아무도 안 타고 있으니까 이제 대기 중 차량인데 네. 김문수 유세 차량이지만 운전기사는 자신의 정치적 사양이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출정식이 궁금했나 봐요. 네. 어제 오전에 있었으니까 오마이TV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저걸 틀어본 거지. 그게 딱 찍힌 거야. 바츠님이 갈려있다. 기회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한덕수 씨죠, 이제. 한덕수 씨 이제 선대위에서 역할 안 맡겠다고 했죠.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면서 사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 출마를 왜 했대? 정치는 정치한테 맡겨야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도망갔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를 요구했죠. 세 가지를 네, 요구했어요.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 셋째, 한덕수 총리와의 즉각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되신 점에 대한 사과. 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계엄 사과를 어제 이 김문수 후보가 한 거예요.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네. 그건 뭐 윤석열이 한 거니까. 근데 본인이 했던 탄핵 반대는 사과를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자기 지지층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걸 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요구사항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걸고 뭐라고? 당선되신 점에 대한 사과. 하여튼 한동훈 씨는 말이죠, 참 자기밖에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가 최종 됐을 후보가 건데. 됐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참 자기밖에 몰라. 속이 좁아. 이런 한동훈이면 나중에 합류한다고 해도 표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네. 하와이 갔잖아. 네, 그렇습니다. 하와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진도 올렸습니다. 여기에 페북에 올렸는데요. 예. 정당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종들은 모두 사라져라.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 진출 후보 중에 남은 사람이 안철수. 안철수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옆에 가서 사진 찍었더만 보니까. 옆에 가서. 안철수 의원의 보수 득표력은 이제 고갈됐다는 게 경선 과정에서도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바츠님이 갈려있다. 또 하나 이 밭이 갈려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들어야 하는 게 윤석열 본인이에요. 윤석열 어제 3차 공판이었죠. 자, 저기서 출석해가지고 어제 증인으로 누가 나왔냐면 수방사 오상배 대위라고 수방사령관 부관이었어요. 네. 부관이라는 게 이제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수방사령관하고 윤석열 통화를 다 들었죠. 그 사람이 어제 그 법원에서 윤석열이 그때 말했던 것을 다시 얘기했는데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엎고 나와라.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리고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2번, 3번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 하라.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전사의 참모장도, 네. 참모장은 군사비서 같은 거죠. 네. 바로 옆에. 그래서 자기도 들었던 내용을 그때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던 걸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이걸 이제 직접 들었던 군인들이 와서 증언을 한 건데,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군 통수권자가 내가 다 지시한 거다, 부하들은 잘못 없다,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윤석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부인하고 전부 부하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단 말이지. 보수 지지자들도 알아요. 저거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부하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걸. 그렇게 마음이 떠나죠. 바스님이 갈려있다.